저녁 한 끼를 건너뛰는 것만으로 내 몸은 변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다이어트를 숫자의 게임으로 생각한다. 체중계 위에 몇 킬로그램, 칼로리 계산기 속 몇백 칼로리. 하지만 정작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다는 행위가 단순히 에너지를 섭취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넘어서 우리 삶의 리듬과 철학,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반영한다는 사실이다. 저녁을 굶는다는 선택 역시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지 칼로리를 줄이는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우선시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쾌락의 부재가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했다. 현대인이 저녁을 굶으며 추구하는 것도 결국 이와 닮아있지 않을까.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한 끼를 덜어냄으로써 더 가벼운 몸,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더 큰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참았던 식욕은 다음날 폭식으로 이어지고, 절제는 집착으로 변하며 가벼워지고 싶었던 몸은 오히려 더 무거운 죄책감으로 짓눌린다. 다이어트의 근본 원리는 명확하다.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소비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체중이 줄어든다. 이것은 연력학 제1법칙처럼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저녁을 굶으면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고, 특히 저녁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칼로리가 높은 끼니인 경우가 많기에 이를 생략하면 단기적으로는 분명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저녁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이므로 이 시간에 섭취한 음식은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소비되지 않고 체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리학적 근거도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거른 후 체중계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경험을 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래서 저녁 굶기는 여전히 인기 있는 다이어트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인간의 몸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몸은 기억하고 적응하며 때로는 저항한다. 여기서 잠시 이 글이 당신의 고민에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녁을 굶는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 가능성이다. 프랑스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이어트에서 무조건 빼는 것만이 답이라고 착각한다. 저녁 한 끼를 빼면 그 공백은 어떻게 채워질까? 공복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생존 모드에 돌입한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 한다. 이것은 진화의 산물이다. 수렵 채집 시대를 살아온 우리 조상들에게 굶주림은 생존의 위협이었고, 우리 몸은 여전히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 그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느려진 대사로 인해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하고, 억눌렸던 식욕은 다음 끼니에서 폭발한다. 저녁을 굶었던 사람이 아침에 평소보다 2배를 먹거나 밤늦게 견디다 못해 야식을 탐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며 생존을 위한 본능적 반응이다. 더 나아가 저녁을 굶는 생활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복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이는 집중력 저하, 예민함, 짜증으로 이어진다. 칸트는 인간은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종종 다이어트를 위해 스스로를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더 날씬한 몸을 위해 현재의 나를 학대하고 배고픔을 참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근육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근손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조직이므로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감소한다. 결국 살 빠지기는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영양 불균형은 피로, 어지럼증, 변비, 탈모 등 다양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성장기 청소년,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녁 굶기가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이들에게 영양은 단순히 체중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다. 각자의 몸 상태, 생활 패턴,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녁을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용의 철학이 빛을 발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극단 사이의 중간에 있다고 말했다. 과식도 극단적인 금식도 답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첫째, 저녁을 완전히 건너뛰는 대신 식사의 내용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되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포만감을 유지하면서도 총 칼로리를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밥 한 공기 대신 반 공기를 먹고, 그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곁들이는 식이다. 이렇게 하면 영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칼로리는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히 위가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영양소가 골고루 공급되었다는 신호를 뇌가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저녁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가 덜 된 채로 잠자리에 들게 되어 숙면을 방해하고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준다.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식사를 마치고 그 이후에는 가벼운 차나
물만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공복 시간이 확보되면서도 극단적인 굶주림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최근 주목받는 간헐적 단식의 원리이기도 하다. 일정 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세포의 자가포식 작용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셋째, 식사를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보는 것도 필요하다. 음식은 적이 아니다. 음식은 우리를 살리는 에너지원이자 삶의 즐거움이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소통의 매개체다. 저녁 식사를 단순히 칼로리 폭탄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식사 중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오롯이 먹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마음챙김 식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과식을 방지하고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 넷째,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한다. 배고픔은 우리 몸이 보내는 정직한 신호다. 물론 때로는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스트레스나 권태로 인한 가짜 배고픔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저녁을 굶었을 때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다음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다섯째, 운동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다이어트는 단순히 덜 먹는 것만이 아니라 적절히 움직이는 것과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규칙적인 운동은 기초대사량을 높이고 근육량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저녁을 조금 줄이더라도 꾸준히 운동을 병행한다면 훨씬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체중을 관리할 수 있다. 결국 다이어트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삶에서도 종종 극단으로 치닫는다. 완벽하려 하고 빠른 결과를 원하며 과정보다 결과에 집착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는 천천히, 꾸준히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노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쉽다. 반면 조금씩 매일매일 쌓아가는 작은 변화들은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저녁 굶기가 당신에게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다른 방식을 원한다는 것뿐이다. 어쩌면 아침을 가볍게 먹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고 하루 세 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간식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혹은 특정 요일에만 칼로리를 제한하는 간헐적 다이어트가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잘 맞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니까 유행이니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대화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다. 또한 다이어트는 단순히 몸무게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 건강한 몸은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건강한 마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 자신을 미워하며 시작한 다이어트는 오래가지 못한다. 반면 자신을 사랑하기에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기에 시작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지속된다. 우리 사회는 외모와 체중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날씬함을 성공과 자기관리의 상징으로 여기고 뚱뚱함을 게으름과 실패의 증거로 치부한다. 하지만 한 사람의 가치는 체중계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각자 다른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며 다른 도전에 직면한다. 누군가에게는 체중 관리가 쉬운 일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과제일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 대사, 호르몬,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의 단정적인 조언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보라는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 각자의 여정을 존중하고 각자의 속도를 인정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것. 그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다이어트의 출발점이다. 저녁을 굶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뿐 유일한 답은 아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맞는다면 해도 좋고 맞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건강이고 외모가 아니라 행복이며 빠른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이다. 당신의 몸은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다. 그것을 적으로 대하지 말고 친구로 대하라. 귀 기울이고 돌보고 사랑하라. 그러면 몸도 당신에게 화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완벽한 다이어트 방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때로는 실수하며 유혹에 넘어가기도 한다. 그것이 인간이다. 중요한 것은 실수했을 때 자책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 저녁에 과식했다면 오늘은 조금 가볍게 먹으면 된다. 일주일 내내 운동을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인생도 다이어트도 결국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에 관한 것이다. 저녁을 굶는 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단순한 칼로리 감소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가? 혹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투자인가? 이 글이 당신의 고민에 작은 실마리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해 주세요.